네, 오늘 시장에서의 종목별 수상한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도 좀 휘청거리다가 막판에 좀 힘을 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정확한 종목들로 10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지난주에 수상한 종목 적중률 어땠을지요? 10개 중에 8개 종목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80% 높은 적중률 기록했고요. 오늘도 100%를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자동차랑 2차전지, 반도체, 원전, 금융, 제약바이오, 원격진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마가 좀 다양한데요. 현대차가 오늘 거의 7%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 에코프로버티, 삼성전자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포스코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마감 브리핑 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다행히 코스닥이 좀 밑골을 단 거는 2차 전지주의 열일 덕분이었다. 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해봤거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간만에 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의 낙폭을 좀 회복시키는데 큰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이제 코스피에 좀 해당되는 종목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PBR 기준으로 보면 한 0.6배 정도가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밸류업 도입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그런 영향을 같이 받은 게 더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을 이제 벤치마크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도 PBR 1배 이하의 이제 기업들이 좀 밸류가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코스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요.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그 철강색도 강하기 때문에 PBR로 따지면 2차 전지 테마에 묶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고 그렇죠. 그렇지만 성장은 또 2차 전지를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말하는 저 PBR의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왜 현대차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은 좀 더딘 걸까요? 사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냈었죠. 한번 시세를 좀 냈었고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은 일정 부분 이미 주가에 사실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현재 좀 이런 코스피 쪽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좀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이 저 PBR 종목들을 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이전에 2차 전지는 이런 성장 섹터의 모멘텀으로 정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닌 정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좀 받았던 섹터들 쪽으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이 조금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그룹은 또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 저평가주로 주목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2%가량의 상승, 내일도 추가적인 강세 가능할지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2월 한 달간의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본다면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함께 지금 존재하는데요.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회장 선출 관련된 이슈들도 첫 번째로 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회장의 명단이 한 6명으로 추려서 최근에 좀 발표가 됐는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오너가 없고 또 기업들의 이제 지분이 이제 많이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공개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 회장을 선출을 할 때 보통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스코 출신들을 이제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6명의 공개된 후보 중에서는 외부 출신이 이제 한 3명 정도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반인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외부 출신을 이제 정말로 회장으로 앉히면 30년 만에 회장이 외부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에 대한 도전 의지가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전 부회장 이분이 좀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분들이 실제로 좀 회장이 될 경우에는
뭔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장 선출 관련된 뭐 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이제 추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철강 섹터다 보니까 네. 당연히 경기의 영향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 이번에 좀 경제 성장 좀 상향을 좀 시켜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2에서 2.3으로 조금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FOMC에서도 지금 제롬 파월의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는 좋다라고 분석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철강 섹터에 대한 밸류업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올해는 존재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 회장 선출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경기 연착륙 여부에 따른 좀 철강주에 따른 다시 좀 밸류업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많이 도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 주가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멘텀들 제가 설명드린 이런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 의견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업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오늘의 새내기주 이닉스입니다. 165%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청약 증거금이 10조가 몰리면서 흥행을 예고했던 종목이래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은 뭐 상승률이 165%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가는 좀 떴지만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업체는 이제 배터리 셀이나 모듈 안에 이제 들어가는 안전 부품들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이나 모듈 사이에서 뭐 화재가 안 나게끔 혹은 뭐 충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국내에서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좀 이런 상장까지 좀 이어진 상황인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이제 사업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사실 동사의 이제 실적도 연일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실적이 매년 이제 좀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좀 모멘텀들이 이제는 좀 약해진 맞아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 수급이 코스닥보다 좀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흐름들이 많이 약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안전부품 생산업체인 이닉스입니다. 아쉽게 165%의 급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봉 전환했다라는 그쵸. 것에서 뭔가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살짝 좀 불투명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새내개 주가 그렇게 돌풍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닉스 역시도 내일장은 좀 하락의 가능성 열어둬야 될지요. 네, 일단 오늘 뭐 흐름들이 그렇게 좀 긍정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다운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신규 상장주들 흐름을 보면 뭐 예전에는 정말 막 상장하자마자 요새 막 빵빵 튀는 그런 네. 흐름들이 한동안 나타나다가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새 좀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레이저 옵텍이라고 하는 종목인가요? 그 네네. 종목이 오늘 상장하자마자 또 하한가였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최근 이런 좀 기업 밸류업 도입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밑꼬리도 많이 달았고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 의견은 좀 다운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닉스 다운이고요. 실제로 오늘 그 새내기 중에 하나인 현대임스의 경우에도 장중에 빨간불 켜다가 종가로는 하락 마감을 또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6위에 있는 우진엔텍은 갑작스럽게 장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은 새내기주인데 오늘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우진엔텍도 사실 한동안 좀 한 3연상 정도를 했다가 네. 이제 그리고 그 뒤로 쭉 또 빠졌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오늘 또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우진엔텍은 제가 그래도 신규 상장주 안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과 우리가 좀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이제 우리 전력 생산의 비율을 좀 보게 되면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게 지금 원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다. 요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1차 이제 전력수급 계획 좀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원전 추가 건설 얘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게 좀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 추가 설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 좀 반납했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모멘텀 이름을 좀 가진 우진엔텍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진엔텍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최근 전반적인 새내기주들의 스코어는 그리 좋지 않다. 이닉스 내일장의 하락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늘의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비트컴퓨터입니다. 1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네. 정부 정책 효과로 인해서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뭐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뭐 빠짐없이 이제 오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제 환자를 좀 관리하고 환자를 좀 어느 정도 평가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미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대면 관련주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30일부터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를 그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도 나왔지만 그 중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좀 제도화시키겠다, 법적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좀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30일부터 관련주들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말을 좀 보면은 사실 이제 비대면 진료가 예전에는 뭐 좀 영유아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의료 취약계층들을 좀 위해서 뭐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주장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아예 글로벌 국가 경쟁력 차원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좀 사업을 계속 좀 확장시킬 의지가 좀 강력히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주들 쪽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좀 최근 코스닥 수급이 약했지만 그 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의료계 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번엔 규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실제로 연관이 있고 실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 열풍 속에 이러한 기류 속에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할까요? 일단은 30일부터 지금 상승세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추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 나왔고,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차례 좀 강한 흐름들 사이에서 이제 오늘은 조금 차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당장 이 사업들이 크게 확장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약을 이제 배송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배달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사업들이 좀 엄청 크게 확대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섬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약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진료를 받아봤자 뭐 의미가 있냐, 약간 이런 지금 평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빠르게 확장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단기 좀 흐름, 테마성 흐름이라고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그럼 내일장에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 네, 내일은 제가 다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 움직여줬는데요. 확실하게 아직 가이드라인 잡힌 것도 아니고 맞아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다운입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죠. 13% 넘는 급등인데 최근의 흐름이 확실히 2차 전지 셀 관련주보다는 자동차 부품단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이 이제 드디어 조금씩 꿈틀꿈틀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 나타난 거는 현대차 그리고 그렇죠. 기아차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움직인 배경은 당연히 이제 기업 밸류업 도입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부품주도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의 차트를 보면 그동안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한동안 옆으로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약간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대형주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장 성우 하이텍이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13%가 다른 부품주보다도 좀 상승폭이 컸어요. 맞아요. 어떤 매력이 있었을지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 레일이나 뭐 범퍼 이런 그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 이제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고 오늘 또 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인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좀 현대차 1차 벤더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FOMC에서 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죽었습니다. 네. 조금 오히려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 기대감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조금 인하하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다시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품주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걸 좀 뭐 첫 번째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 전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왔잖아요. 네. 막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면 전기차들이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또 북미 쪽에서 많은 매출을 좀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금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살짝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부품주들도 그 부분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부품주들은 물론 전기차 쪽에 대응을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쪽에 대응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그럼 내일장에 추가 상승 가능할지 또 저 궁금한 게 최근에 그 현대차랑 기아가 4분기 실적도 좋았고 배당 정책도 좋고 맞아요.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고 저 PBR까지 엮이면서 크게 올랐는데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 2024년의 경우에는 실적단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수요자의 우위였다면 이제는 공급자 우위였다면 네네. 지금 또 수요자 우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좀 피크아웃 우려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괜찮은지요, 자동차주? 올해 뭐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뭐 실적 전망은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 여부에 따라서 계속 이런 전망들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좀 둔하고 어제 FOMC 이후에 채권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좀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경기 뭐 이제 좀 둔화를 예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동차 섹터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평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이런 경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좀 경제 지표들도 현재까지 상황이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자동차 업체들의 좀 전망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실적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하이텍은 내일장? 네, 그렇죠. 상호하이텍도 부품주고 좀 어느 정도 이런 흐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 의견으로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상승 마감했는데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홀딩스, 우진엔텍, 성우하이텍 업이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또 맞는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엔 베스트는 현대차로 한번 뽑아보도록 시선이 계속 이쪽을 향해 있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뭐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좀 인해 가지고 계속 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PBR 기준으로는 한 0.6배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0.9 정도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30만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좀 메이저 수급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최근 강한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추가 흐름들이 계속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뭐 그렇게 좀 나쁘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내연기관차 판매 좀 증가와 함께 올해 실적 성장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탑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PBR 기준으로 한 0.9배 정도까지만 올라도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차로는 한 뭐 30만 원대까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 손절가로는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한 19만 원 정도를 잡고서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은 어차피 좀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오히려 더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은 좀 짧게, 위로는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현대차,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9만 원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HLB, 저희 베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무려 55%나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변동이 좀 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락 마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HLB 베스트 종목으로 보내줄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볼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전에 지금 매물대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일단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HLB를 베스트로 뽑았던 이유가 한동안 이제 AI 반도체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가 이쪽이 죽고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흐름에서 HLB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한 차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제가 FDA 승인 기대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중간중간 뭐 새로운 소식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모멘텀이 4월 달까지는 계속 유효할 겁니다. 왜냐면 4월 달까지 이제 그 FDA에서 정말 승인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 여부가 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이 모멘텀이 계속 유효할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지면 다시 뭐 FDA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더 오르는 이런 패턴들이 좀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좀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또 빠질 때 좀 다시 한번 뭐 매수를 해본 이런 전략들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목표를 좀 더 새롭게 잡아드리면 네. 한번 잡아드리면 제 앞에 이제 매물대 구간을 좀 보니까 뭐 이제 지금 한 8만 원, 8만 5천 원대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마지막 매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눌렸다가 또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매물벽인 8만 원까지 그렇죠.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또 바로 직전주에는 에브리봇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네. 그 종목도 또 많이 올랐는데 투자 경고 지정인가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에브리봇은 이제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에브리봇을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미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것도 있고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브리봇은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어요. 엠뱅고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전략 그리고 내일 시장을 위한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클로징Bet 플러스 매일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